기업 CTO로 재직 중인 양준하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선배 토마카 16학번이고요.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한 피다오라는 행사의 파운더이기도 해요. 오늘은 피다오가 옛날에 어떤 걸 했는지,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보고자 할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 말하는 거랑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어지러운데 해볼게요. 저는 16학번 컴퓨터학과 졸업했고 그 이후에 블록체인을 개발하는 엔지니어 그 커리어를 좀 하다가 이 피다오라는 우리 학교 크립토 커뮤니티 만들어서 3년 전에 좀 운영을 하고 재작년부터는 하이퍼리즘이라는 6명 정도 되는 일본과 서울에 도쿄랑 서울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크립토 트레이딩 기업의 CTO라고 있어요. CTO는 T가 T 테크놀로지인데 그 기술 책임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CTO라는 직업이 어떤 거냐면 저는 저희 회사에 20명 정도 되는 개발자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안, 정보보안도 있고 블록체인 같은 거는 지갑 같은 거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지갑 보안도 있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양질의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이런 자리에 나와서 회사를 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AI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회사도 당연히 AI를 사용합니다. 사내 생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제가 고민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사용되는 다양한 시스템, 인프라 이런 걸 설계하고 개발자들이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신 이 행사를 주최한 피다오가 어떤 단체냐면 3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오가 이 약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조직을 활성화되게 운영을 해보자. 활성화 플랫폼에 우리의 멤버십과 우리의 가버넌스랑 우리의 자산이랑 그런 걸 다 올려서 거기서 민주적으로 투표를 하고 자동으로 스탠되고 국경과 국가 없이 너희 솔라라는 그런 좋은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이게 다오라는 패러다임이에요. 이런 콘텐츠는 지금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오픈소스 개발 열심히 하고 그걸로 기술적으로 혁신을 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풀고 그런 걸 기여를 하고 이런 걸 목표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디스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공개 개발 커뮤니티고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그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처음에는 딱 이거였어요. 싹 다 잡아드려. 포항에 있는 블록체인 관심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피다오로 모으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뭔지, 이 사람들의 배경이 뭔지, 이 사람들이 모이면 뭘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팀의 비전과 철학 같은 걸 정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런 게 태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20년 하반기에는 제네시스라고 해서 저희가 이 다음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런치를 했고 그 다음에 2023년부터는 그 근거지가 좀 서울로 올라가서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개발자들이랑 같이 부서스 커뮤니티 활동하고 그때 가기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가지고 한 10분 같이 오픈소스 게임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시 파운더이자 운영자의 자체가 새로운 직업이 생기면서 좀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2024년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그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오승정 원하저 분이 새로운 부분을 시작해보는 것 같아요. 이게 피다오 간단한 역사고요. 제가 현재 제일 중요한 행사를 소개드리자면 하이퍼리즘은 7년, 8년 정도 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의 하이퍼리즘 그 크립토 트레이딩 기업인데 크립토 트레이딩 기업이라는 거는 비트코인, 이데리움, 솔라나 이런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사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내는 어떤 펀드 같은 걸 운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크립토 트레이딩이 어떤 거냐?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일 거예요. 주식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주식이라는 시장 역사가 100년이 됐고 거기에서 이미 체계와 레거시랑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크립토는 모든 게 새로워요. 민코인도 있고 디파이도 있고 거래소도 있고 수많은 플레이어들랑 그 환경들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이벤트가 일어나요.
선수가 코인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최근 발표했는데 많이 사면 자기 리조트랑 초대해서 리스를 한다 그래요.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크립토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알파라고 하는 트레이딩 기계들이 있고 그걸 찾아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게 저희 회사가 한 일이에요. 이게 극한 직업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잘하려면 파밍투하고 잘해야 돼요. 이걸 했을 때 더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50.1%로 벌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0.1%로 벌 수 있는데 그 소득비가 안 좋다. 그래서 기대값이 비싸다. 이러면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행위적인 사고를 되게 잘해야 돼요. 리스크를 쓰고 아웃컴을 만드는. 그리고 이 크립토라는 것은 주식 투자랑 다르게 판매자들이 다 MT들이에요. 20대, 30대들. 그래서 그분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커뮤니티가 가격을 결정하고 커뮤니티가 이벤트가 만들고 커뮤니티가 수요를 만들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립토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인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 트위터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텔레그램 보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나 이런 걸 매일 보는 게 트레이더의 일상이에요. 리스크 관리. 최근에 바이빗이라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한국 거래소가 해킹 당했어요. 해킹 규모가 2조 원이에요. 2조 원이 해킹된 거예요. 누가 했냐면 북한에 라자루스라는 고백을 해커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이 가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있을만 하면 몇 달에 한 번 생겨요. 그래서 이 씬 생태계 자체가 리스크랑 위험, 사고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잘 관리해서 순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피해 형성 방식이 필요하다는 제공한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크립토에서는 항상 이벤트 드리븐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뭔가 예측을 하고 모델링하고 이게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모델링을 잘해도 어떤 거래소가 북한한테 해킹당해서 이거 틀린다 이거는 제 모델링이 어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맨날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랄까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딱 뭔가 끝났을 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해서 수익 창출하는 그런 극단적 피해 사고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크립토 트레이딩의 본질을 보시면 돼요. 그럼 크립토 트레이딩 회사의 엔지니어는 뭘 하냐? 이분들이 쓸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과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통적인 B2C 서비스 이런 거 만들려면 마일스톤 있고 로드맵이 있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이거는 시장 자체가 이벤트가 막 생기고 하다 보니까 개발 테스트도 아직 빠르게 생기고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롱텀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개발자들도 KR을 쓰면 P형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안이 중요해요. 제가 막상 프로그램에 있는 시향점이 우리 회사의 어떤 해킹할 수 있는 시향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북한 국가 예산의 30% 정도를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엄청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정을 딱 오다해서 거기에 있는 천재 해커 몇천 명들이 전 세계에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 다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기술적으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세계수고 그 다음에 트레이더가 초인물이 되게 중요하고 그분들이 마우스 따라가는 걸로 돈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 편하면서 빠르고 고성능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시리즈고요. 그리고 잘못 만든 시스템은 아예 쓸 수가 없는 장난감이 되거나 아니면 쓸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버그가 있으면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협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자한테는 거의 극한의 난이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회사 소개고 이제 저도 AI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이아로 2020년이 내 에이전트의 시대라고 해요. 에이전트가 뭔지 아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LLM 모델은 질문을 하면 답변하는 기계예요. 에이전트는 질문하면 답변을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걔가 의사결정을 하고 내부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질문해왔고 그 대답으로부터 다음 행동 결정하는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걸 에이전트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말 되게 많아요. 링크드인 같은 데 가면 저는 바이브 코더입니다. 바이브 코딩을 들어보신 분 있나요? 바이브 코딩? 들어보신 분? 오케이. 바이브 코딩이 뭐냐면 요즘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할 때 코드를 안 써요. 자연어로 이런 기능이 필요해. 이런 스펙을 줄 테니까 너가 만들어봐. 여기 틀린 것 같은데 너가 알아서 디버깅해. 그럼 AI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걸 코딩 에이전트라고 하고 코딩 에이전트 사용해서 자연어로 코딩을 하는 거를 바이브 코딩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바이브를 활용해서 코딩을 한다. 이게 장난 같은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이걸로 채용을 하고 이걸 하는 게 기술이 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바이오 코딩을 하려고 난리예요. 모델이 이미 떴기 때문에 O3라는 챗GPT 모델이 작년 12월에 나와서 이미 인간 채널을 넘었죠. 그 이후에 모델을 활용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자라서 뛰어나서 세상을 뒤집어놓고 있어요. 김민선 사용해보신 적 있나요? 챗GPT 디미서치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에 다 뒤져가지고 아주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컨설팅 펌 같은 데 주니어 같은 거는 다 대체해보고 그다음에 마누스 이것도 최근에 다 깼댔는데 이게 웹 에이전트예요. 웹 브라우저를 주면 내가 시킨 일을 해요. 비행기 예약해, 마침을 사다줘, 아니면 이 문서를 편집해봐, 아니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너가 버튼 한번 클릭해보고 기능을 다 찾아내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어떻게 수행해. 그걸 다 합니다. 그리고 퍼서나 미트사프트 이런 거는 이제 바이브 코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코딩 에이전트 프로젝트들이 세상을 뒤집어놓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에이전트는 아니고 챗GPT-4 만든 건데 페페랑 코닉스를 제가 사실 딱 두장 주고 써보라고 하니까 20초 만에 이게 나왔어요. 놀라운 세상이죠. 그래도 이런 성장, 이런 기술의 성장 속도가 지수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필연적이에요. 지금까지 과거도 지수적이었고 앞으로도 지수적일 건데 간단하게 이유가 뭐냐면 AI 표현했다는 거는 모델의 성능 곱하기 에이전트의 성능이거든요. 모델의 성능은 오픈 AI가 현재 과학자들이 열심히 GPU에 때려넣어서 이 방법 시도해보고 저 방법 시도해보고 별수도 만들 수도 있겠죠. 다 실험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 조합을 발전하는 거고 우리 안정을 벽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행히도 기술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 곱하기가 오른쪽 곱하기 에이전트 성능인데 이건 정통적인 개발이란 말이에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처음에 달라붙어서 그 리소스 때려박으면 무조건 해결되는 문제예요.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학술의 능력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곱하기도 조금 학술에 참여를 한다. 근데 그 결과가 생산성이잖아요. 근데 그 생산성을 에이전트를 개발한 테스트한테 계기적으로 연결을 하면 에이전트를 개발할수록 에이전트 개발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완성된 결과물의 에이전트들이 다음 에이전트의 개발을 도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수적이다. 왜냐하면 발전하는 속도가 자기 속도랑 똑같으니까 이게 질감수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같은 거는 우리가 지금 수월의 시대에 이쯤에 서 있고 앞으로 더 가파르게 AI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는 AI를 어떻게 사용하냐고 하면 저희가 AI 박사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AI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일할 때 생산성을 위해서 AI를 사용해요. 바이오 코딩하고 번역 같은 거 하고 청산하고 커뮤니케이션 도와주고 회사 내부의 문서를 요약해주는 챗봇이 있고 회사 내부의 이슈라고 하면 지라 같은 테스트 관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뤄서 매니저물을 다루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어요. 진짜 로우레벨한 인프라 플랫폼 시스템 같은 뭐 이런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위에 트레이닝하기 위한 비즈니스 로직들 이런 가격에 도달했을 때 얼마를 사라 그리고 몇 초에 얼마를 팔아라 이런 것들은 다 개발자들이 하는 트레이너들이 만드는 비즈니스 로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AI로 빠르게 짜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개발자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는 제안으로 잘 정리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 많은 코드를 AI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개발 안 한 분들이 그 텍스트로 원하는 거 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바꾸라고 하고 버그 있으면 알려주는 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불행합니다. 저희 회사 설문조사 결과인데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코드의 75%가 AI 만들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80%가 자기 업무의 절반을 AI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업무 생산성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83%예요. 바이브 코딩으로 인해. 이게 제가 투자를 전화해 주셨는데 이거로 AI가 더 똑똑해졌고 저희 회사 사람들의 직원들의 AI 사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조사하면 이게 더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인상은 업무가 혁신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컴퓨터 항공가 분들 만들려나요?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 다 도와주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은 엄청 하이 레벨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잠일하느라고 자잘한 개발하느라고 코드 리뷰하느라고 시간을 다 활용 못했잖아요. 근데 AI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진짜 하이 레벨한 기술적 의사결정 집중할 수 있고 기계발자들은 개발하지 못했는데 AI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일 창업자들 원래 창업하려면 기획자 있어야 되고 프론트 개발자 있어야 되고 백엔드 개발자 있어야 되고 AI가 필요하나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대학 불신들이 요즘에 좀 많이 하는 말들이 소형팀들의 전성시대다. 10명 팀이 20명 팀이 1권 되는 게 가능해졌다. 실제로 커서라는 AI 팀 만든 회사는 자기들도 AI를 개발하거든요. 그 초등인가 투자할 때까지 직원이 20명이었대요. 몇 살의 팀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분들 같은 주니어들한테 사실 생각한 거예요. 요즘에 그 개발자들 시험 수행하면 주니어들이 시험하기 너무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AI들이 주니어들이 해야 되는 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개발하기, 더블 체크해주기, 잡일하기, 서베이하기, 리서치하기, 알아보기 다 AI가 해요. 그래서 주니어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어요. 그래서 AI가 주니어들이 할 일은 다 대체해버렸고 얘가 하기 어려운 게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의사결정하고 보안 같은 거 위임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 AWS 마스터 계정을 AI한테 줄 수는 없겠죠. 그리고 책임져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AI가 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이제 CEO나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죠. 문제를 정의하는 거 문제는 풀는 건 AI가 잘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진짜 어떤 우선순위를 뭐부터 먼저 풀어야 되나 이런 건 굉장히 정의는 게 있죠. 실제로 사람들을 대면하고 사람들이랑 대화해서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 주고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하고 잘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이런 조직관리도 AI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현실 세계를 전체를 만드는 거. 그래서 AI가 우리는 못하잖아요. AI가 어떤 건설 현장에 있을 수도 없고 뭐 이런 건 특단적인 게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장 조사하는 거, 유저 인터뷰하는 거 진짜 기본이 사람들 붙잡고 인터뷰하는 건 AI가 할 수 없죠. 그리고 뭐 화장품 리뷰하는 거 제가 재밌어서 백날 걸려도 이 화장품 촉감이 나쁘다, 화장품 뭐 톤이 어떻다 이런 거는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 세계에서 되기 때문에 아직 AI가 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산적인 걸 말했는데 이 인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년 뒤에는 주니어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될 건데 이런 미래를 미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정적인 얘기긴 한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추천한 행동방법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에만 있으면 방금 제가 말한 문제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거 제가 와서 들어보잖아요. 바이브 코딩은 몇 달 전부터 실리콘밸리 전 세계에서 하고 있던 건데 저 같은 사람이 가끔 서울에서 와가지고 얘기해야지만 새로운 인사이트나 새로운 기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에만 있고 뭐 교수님들 다 좋은 분들이고 선배님 다 좋은 분들이겠지만 이런 걸 모르실 거예요. 포항에만 있으면 사회가 어떻게 바뀌는지 절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1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학생들이 어사인 풀고 자기만의 개인 프로젝트 하고 그런 평가 만드는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AI가 이미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당장 여기 학생 누구나 일출만 준비하면 창업할 수 있어요. 왜냐면 AI가 도와주기 때문에 실제로 연료가 있고 실제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세상에 어떻게 다 들어가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어사인 열심히 풀고 자기만의 개인 프로젝트 하고 이런 걸 해도 그 사회가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인사이트나 경험이 생기지 않거든요. 장난감을 만들면 안 되고 실제로 사회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10년 전이었을 때 이런 조언 안 했을 텐데 지금은 AI가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일이 창업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셔야 되고 트렌드 팔로우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일주일마다 모델이 새로 나와요. 제가 열심히 쓰고 있던 게 한 달 뛰면 아웃데이트된 기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링크드인이랑 트위터랑 해커뉴스랑 그런 것들을 보고 쓰고 있어요. 저도 2시간씩이나 쓰는데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트렌드 팔로우를 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기술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시장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AI 프로젝트 많이 사용해보세요. 채찍만 쓰실 텐데 요즘에
요즘에 채찌피티보다 제미나이라는 구글 쪽 AI가 업체를 하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채찌피티에서 들어가지 않는 웹 에이전트, 음악을 만들어주는 에이전트, 이런 것들 특화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최근에 트랄라 이런 거 AI 만든 거잖아요. AI가 인간 콘텐츠도 구사하고 있어요. 틱톡에 필터가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써요. 그런 거는 내가 써봐야지 안 되고, 안 써보면 밖에서 온다 보면 다시 적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공부하고 학습하고 교과서도 살피면 좋은데, 조금만 하고 경험하고 탐색하고 실행하고 내 아이디어를 AI한테 빨리 구현하고 그걸 테스트하는데 내 시간과 리소스를 통해서라도 테스트하는 데 시간을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추천하는 행동방법이고, 그래서 이걸 잘 지키시면 3년 뒤에 완전히 갇혀버린 주니어 시험 시장의 구해에서 여러분만의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제 세미나 여기까지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해도 되고, 저한테 텔레그램 해도 되고, 그 피드업 디스코드에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선하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인터넷 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걸 활동해 하실 거예요. 하이퍼리즘 테크니까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름방학에 한번 지원해보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